자, 학생 여러분 봅시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소스 쪽을 기준으로 해서 0V를 잡고요. 드레인 게이트 이제 전압을 하나 고정시키고 다른 걸 바꿔. 그런데 제가 배웠던 게 여기서 얘 앰플 P, 얘 P 앰플 다 PN 접합이야. PN 접합이 되면은 그 중간에 공핍층이 생긴다 그랬어요. 공핍층은 도핑이 10에 16, 17, 18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핑이 많이 된 영역을 우리가 플러스를 붙이고 도핑이 상대적으로 덜 된 데를 우리가 플러스를 안 붙여.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피층이 생기면은 공피층은 봤을 때 폭이 있는데 고농도로 도핑된 데가 공피층의 폭이 더 작다 그랬죠. 그래서 도핑이랑 서로 역수 관계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에 18승 per cm 세제곱 근데 여기가 10에 16승 도핑됐다 그래봐요. 기판이라고 하는 거 N substrate 이렇게 쓰거든. 그럼 이게 도핑이 1대 100이잖아. 16승 18승. 그러면 공피층의 폭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이야. 그래서 여기가 1로 이렇게 얇으면 여기는 100으로 이렇게 두꺼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공핍층의 폭이라는 거는 도핑한 거랑 이제 역수 두께잖아요. 역수. 도핑을 더 많이 하면은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핍층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거든. 도핑을 높이 하면은. 응, 알겠지? 좁아져. 근데 좁아지면 뭐냐면은 여기서 공핍층이 생기는데 요 안에는 공핍이라는 거는 일렉트론이나 홀 같은 그런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들이 없다 그랬어요.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필드가 있어?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어.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는데 이게 얇아지면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거는 D분의 V거든. 얇아지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더 세져요. 그러니까 도핑을 많이 해버리면은 얇아져. 근데 얇아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강한 이 필드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내가 여기서 게이트 전압을 몇 볼트를 주고 이제 드레인을 점점 가해주면은 여기를 그래서 1볼트, 2볼트, 3볼트, 4볼트 해주면 여기가 역방한 바이어스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한 바이어스 걸릴수록 공표층의 1대 100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레인 전압을 걸수록 이게 더 커져. 무작정 커지는 거 아니거든. 어느 한계까지 커지는 거거든. 이게 커지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채널 렌스 길이가 10마이크로미터였어. 근데 공피층의 폭 여기는 대략 뭐 0.1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이런 레벨이거든. 그럼 10마이크로미터 있을 때 0.1 마이크로는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어떤 제품 중에 방향 하나가 뭐냐면 얘를 가능한 좀 채널 렌스를 좀 줄여. 근데 줄였을 때 공피층이 차지하는 분율이 있는데 이게 이랬을 때는 공피층이 요만큼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만큼 작아져 버리면 공피층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공피층이 이렇게 커져요.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상황을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앰플 P 기판, 앰플 P 기판 이렇게 그냥 앰플 쓰지 않을게 이렇게 돼 있어. 실리콘 옥사이드 있고 게이트 메탈 있고 실리콘 옥사이드 있고 게이트 메탈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엔모스 이랜스버트 타입을 생각해 봅시다. 문턱 전압이 예를 들어 한 2V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문턱 전압을 2V가 아니라 2V 이하인 뭐 한 1V 이런 걸 줬어요. 1V.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V라고 씁시다. 1V를 줬으면은 여기 1V를 주면은 여기 있는 P타입에 있는 홀들은 점점점 밀려나게 돼 있어요. 밀려. 여기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맞추려면은 플러스가 점점 밀려나게 돼요. 밀려나면 어느 순간 여기에 홀들이 싹 다 밀려난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안에는요 어느 순간 공핍층이 됩니다. 공핍층 캐리어들이 없는 거. 근데 내가 여기서 게이트 전압을 만약에 한 2.5V에 문턱 전압보다 더 주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1보다는 2.5가 더 이제 전압을 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주려면은 여기에서 홀들이 없어지는 걸로 만족이 안 되고 이쪽에 전자들이 끌려와야 돼. 그래야지 여기 플러스 준 것만큼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P타입 기판인데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수 캐리어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수 캐리어로 있는 그런 것들 내지는 열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문턱 전압 이하에서는 공핍층이 형성되고 아직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자들이 몰려서 채널이 형성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알겠죠? 채널이 형성됐어요. 자, 그런데 채널이 형성되는 건 지난 시간에 비유가 판이 있고 판에다가 이제 공들이 없었는데 공을 내가 하나씩 다 올려놨어. 근데 공들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 그러려면은 걔를 공들이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 드레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드레인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주면은 몸핍층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몸핍층 그러니까 공핍층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전자가 이렇게 있어서 채널이 형성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VB를 증가시키면 공핍층이 폭이 커져. 이 공핍층은 여기서 이 공핍층이 아니라 앰플 P, PN 접합에서 오는 그 중간에 있는 그 공핍층이에요. 알겠지? 기억나지? PN 접합이 있으면 그 중간에 전자들이 넘어가고 홀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공핍층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공핍층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표현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모순이 아니라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생기는 거야. 아까 채널층 공핍층이었는데 게이트 전압을 더 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공핍층이 아니게 만들었어. 이제 전자가 왔으니까 이제 캐리어가 있는 거잖아. 공핍층이 아니거든. 그런데 전류 흘려주려면 내가 VD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야지 이게 전자들이 절로 가. 플러스에 당겨 절로 가. 근데 플러스 전압을 늘리면 늘수록 이 공핍층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요 전자가 있었는데 공핍층이 안 생기게 돼.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공핍층이 아까는 이런 모양이 채널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잠식해서 먹었거든. 공핍층이 드레인을 더 걸어주잖아요. 그럼 더 잠식돼가지고요 이렇게 더 줄어들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먼치오프 현상이라고 해서 핀치오프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채널 길이가 길었을 때는요 핀치오프 현상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생기는 게 전체 분율에서 얼마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 근데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생기냐에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1, 2마이크로미터 정도 채널 렌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현상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여기는 0V,
여기를 내가 뭐라고 무턱 전압 이상이니까 3V라고 해볼까? 근데 여기는 내가 이제 0V에서 1, 2, 3, 4, 5 이렇게 더 점점 늘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는 VG-VS는 3V죠 3 빼기 0이니까 근데 VG-VD는 3 빼기 0일 때 여기가 0V면 3 빼기 0이니까 3인데 여기가 1V, 2V 돼버리면 여기 전위 차이는 3V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가 2V 걸어주면 VG-VD가 1V가 되는 거고 여기는 계속 3V거든. 근데 여기는 차이가 3V가 아니야.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채널이 길었을 때는 상관없어. 근데 짧아지면은 나는 결국은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조절해가지고 트랜스퍼 커브에서 안 흘렀다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를 조절하고 싶은데 얘에 의해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 어떻게 되면 채널 연수가 짧아지면 알겠죠? 자, 핀치오프 현상이 생깁니다. 핀치오프 현상이 생기면은 얘를 지워놓고 예를 들어서 깜짝이야. 채널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드레인 이 공피층이 커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핀치오프 현상 생겨갖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공피층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피층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다고 그랬죠.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N에서 P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는 벡터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푸시하면 돼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 이쪽에서 이쪽 방향. 이 필드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거지. 그런데 이 엠모스에서 전자가 채널이 형성이 됐어. 그런 다음에 드레인 전압 걸어주면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쭉 끌려가는데 쭉 가다가 여기는 채널이 끊겨져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채널이 끊겨져 있는 영역에서 한 학생이 채널이 끊어져 있는 영역에서 이게 어떻게 전류가 흐르냐 라고 물어봤죠. 근데 여기 오면은 여기까지만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플러스 전압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내부 공피층 안으로 들어온 건데 공피층 안으로 쏙 들어오면 그 순간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걸려있어. 그러니까 얘는 오는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저 플러스 쪽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쭉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약간 기울어진 곳에다가 여기에서 탁구공을 막 흘리고 있어. 탁구공을 흘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시수하면 안 돼. 여기를 내가 길을 끊어놨다고 하죠. 근데 길을 끊어놨는데 탁구공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여기서 탁구공한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엄청 강력한 LG 뭐가 다이슨한가? 진공청소기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여기 오는 순간 떨어지지 않고 여기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 그럼 얘도 전자들이 그냥 이동을 한 거거든. 그래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자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은 여기 오기 전에는 중요한 게 탁구공이 몇 개 있었냐. J = N 큐브에서 N처럼 탁구공이 몇 개 있었냐. 전자가 몇 개 있었냐. 홀이 몇 개 있었냐. 그런 게 중요한데 여기까지 오면은 그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기만 하면 그냥 다 끌려가는 거야. 오기만 하면 이 필드에서 다 빨려 들어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류가 흘러. 근데 얼마가 왔든지 더 이상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리니어 영역으로 쭉 오다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핀치오프 현상 생기면 그때서부터는 전류가 그냥 일정하게 훅 흘러버린 거. 알았지? 필기 좀 그만하지. 카메라를 자, 저희 봅시다.
문턱전압에 구성을 해가지고요. 교체 물리 때 어느 순간에 봤던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 과목에서는요, 이거를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문턱전압이라고 했던 뭐 2V예요. 아니면 뭐 P타입에서는 뭐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예요. 그렇게 어떤 공정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우리는 2V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사실은 안에 뜯어보면은 어떤 무슨 플랫밴드 볼티지라든가 아니면 벌크 포텐셜, 이거 단위가 다 볼트거든요.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타식 허럼에는 아니 여전히 볼트 나오거든요. C옥스,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뭐 몇 나노, 10나노 올라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캐패시턴스가 루트 전하량 곱하기 뭐 기판의 뭐 농도 뭐 이런 식으로 요걸 넣으면 돼. 자, 이 N섭 이게 기판의 도핑 농도예요. P타입 기판의 뭐 아까 10에 16순이라고 예를 들었던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를 또 뜯어보면은 플랫밴드 볼티지는요, 플랫밴드 볼티지 0 빼기 C 옥수분의 QX라는 게 있어요. 카패시턴스고 이거는 전하량이거든. 여러분 Q 이꼴 CV잖아요. V 이꼴 C분의 Q거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 옥수분의 어떤 전하량 값을 하면은 얘도 단위가 몇 볼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QOX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중간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결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결함들이 존재를 해. 그런 게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량을 띱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문턱전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내가 산화막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속도로 만들었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져. 그러면은 QOX 값이 달라지면 얘가 달라져. 그래서 나는 문턱전압이 뜯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얘네들이 뭐 플러스면 뭐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측정해서 만들면은 안으로다가 접선 흐르는데 그게 뭐 1V, 2V, 3V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아까 엠모스인데 문턱전압이 플러스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인핸스먼트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엠모스인데 문턱전압이 마이너스 돼 있으면은 뭐라고 했어요? 멈플리션? 송아라? 디플레이션. 자, 디플레이션 타입이라고 했어요. 디플레이션 타입이 되면 걔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게 이거예요. 얘는 다 양수 같은데 얘가 양수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음수, 양수 해가지고 양수가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얘네들보다 이게 더 크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뜯어봤는데 얘는 마이너스 몇인데요. 만약에 QOX에 해당되는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양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계면에 있는 게 어떤 플러스랑 관계된 거다. 플러스랑이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가 더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더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네들보다 이제 더 막 커져 버리면은 문턱전압 마이너스 1부터 나왔대요.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만들면 그렇게 나와. 특별히 이제 다다음 주에 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트랜지스터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다 그 양수여야 되죠. 문턱전압. 디플리션 타입이 나와, 인핸스먼트 타입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외울 필요 없는데 알아듣고 보면은 플랫밴드 볼테지는 VF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뭐일까? 자, 기판이 만약 P형 기판이다 그러면은 엠모스라고 그랬죠. N채널 엠모스라고 그랬죠. 그때는요 이 식들이 위에 거 플러스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기판이 N타입 기판이다. N타입 기판이면 P모스 또는 P형 P채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때는 요 문턱전압 식이요 이거 마이너스. 자, 이거 하고 마이너스 E5 마이너스 CO수분이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마이너스거든.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거든. 그러면은 N형 바디 그러니까 P 채널은요 문턱전압이 음수인 경우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수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 알아주고 식을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면 좋긴 하는데 본 과목에서는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소자 소형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컴퓨터 안에 램 너 몇 기가야? 너네 집 몇 기가야? 뭐 별 잘 안 거리는데 그런 거 없고, 어렸을 때 막 너네 집 몇 기가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가 램이 DRAM이 32기가바이트라고 할까요? 32기가. 이게 높을수록 이제 작업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2기가바이트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작년에 예를 들어서 도주 샀다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신제품을 이제 개발하면은 이거보다 이제 더 용량이 큰 게 나오거든. 큰 신제품이 나와.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같은 면적 안에 여기 칩 안에 예를 들어 수십억 개의 이런 모스펫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수십억 개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내가 거기다가 10억 개를 집어넣었는데 이제 이게 더 높아지려면은 같은 면적에 내가 거기다가 이제는 20억 개를 집어넣어요. 20억 개. 근데 면적은 같은데 작년에는 10억 개 들어가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사장님이어서 올해는 20억 개 만들어서 팔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이 집어 넣으려면은 사이즈를 더 줄여야겠죠.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수십억 개의 요게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라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잘라서 요게 몇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요 하나가 보통 하나 칩되는데 얘를 이제 잘라. 그럼 여기 옆에 단면으로 볼 수 있죠. 단면. 그 단면으로 이제까지 본 게 요거예요. 이게 실리콘 기판이고 몇백 마이크로미터짜리 기판이고. 근데 여기인데 채널 렌스가 있고 채널 위드, 채널 폭이 있고 채널 길이가 있고 채널 폭이 있어요. 채널 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3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면적 안에 내가 얘를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얘를 줄여야 돼. 그치? 자, 그렇게 돼. 얘가 두 배로 늘리고 싶으면요, 얘가 길이가 1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기존의 길이 L이었던 걸로 내가 한 0.7L로 줄이고 얘도 0.7L로 줄이면은 77에 몇이야? 77에 9구단? 49지. 49는 거의 50이지. 그래서 기존에 0.7 그러니까 0.7로 줄여서 디자인해서 만들면은 같은 면적의 기존보다 2배로 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됐네. 그러면 작게 만들면 많이 이게 가지고 이거가 이제 높아지네. 용량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채널 렌스가 예전에 길었을 때 상관없는데 이제 한 1마이크로, 수마이크로부터 이제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뭔 일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면 얘가 길이가 짧아지면은 우리 아까 ID는 2분의 1 뮤 COX L분의 W 식 있잖아. 그래서 이제 L이 기존의 L보다 더 짧아지는 거잖아요. W도 짧아지는 건데 짧아지면은 기존에 있던 식이 안 맞아. 자, 그래서 채널 렌스의 소형화도 오른쪽에 보면요. 네, 좀 설명은 여기다 해야 돼.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었어 좀 전에 알지? 채널 S가 이만했었는데 얘를 줄여야지 우리가 용량이 높아져.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ID equal 10에서 L이 줄어들었잖아요. L이 줄어들면은 ID 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전류 값이. 그 값이 커야지 좋은 거예요. 그 값이 커야지 이제 우리가 신호를 확실히 온도계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L이 작은 게 좋은데 L을 짧게 하면요. 얘는 L이 짧아지면은 그전에는 드레인 전압 커지는 거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별로 안 줬는데 이제는 L이 짧아지면 그게 영향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게이트 전압으로 컨트롤 해가지고 다 모든 걸 오프 온 시키고 싶은데 이제 게이트 전압 말고 다른 쪽 전압도 영향이 너무 커지게 돼요. 자, 이런 걸 스케일링 효과, 숏 채널 효과라고 합니다. 채널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숏 채널 현상이라고 해요. 숏 채널 이펙트. 꼭 알아야 돼요. 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은 얘를 우리는 가능한 줄이고 싶어. 그러니까 분야마다 다른데 실리콘 반도체에서 얘를 어떻게 작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런 구조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거가 이 길이가 3나노미터일 때의 성능이 나오게 펼쳐졌어요. 그 삼성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반 또 D램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까지 짧아지지 않고 지금 한 11인가 12나노미터 이런 데까지 들어왔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 근데 이렇게 효자가 소형화되면은 우리가 알던 대로 트랜스퍼 커브 모양이 안 나와. 근데 그래도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신제품 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여러 가지 다른 소자 변수들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채널 렌스를 바꿨는데 원래 예상했던 모양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위스는 좀 덜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스를 좀 더 늘리거나 위스는 그대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앰플 된 저 소스 레인 쪽에서 우리 도핑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거의 농도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판에 시운수면 되어 있는 거 저거 있잖아요. 저거 농도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뭘 바꾸든 제 모양이 나오도록 해야 돼. 해야 돼. 채널이 짧아지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가장 기본적, 뭐 기본 중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모듈레이션.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이 상황 보니까 앰플 있고 이렇게 뭉쳐있고 보니까 게이트 전압이 가해졌어. 여기 소스야, 여기 드레인이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드레인 쪽에 전압을 가했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피층이 생겨가지고 채널 핀치오프 현상이 생겼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채널 렌스를 처음에 만들 때 0에서 L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은 뭐냐면은 드레인 전압이 커지면서 이제 공피층 핀치오프 현상 생기면서 이 부분이 채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L1, 제로에서 L1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L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채널 길이는요 L보다 짧은 거예요. 그렇죠? 짧아.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변형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요 식 있죠. 이게 ID 이꼴 거기서 쓰는 식이잖아요. 세츄레이션 식이죠, 여러분들. VDS 없고 뭐 제곱 형태만 있잖아요. 기억나지? 세츄레이션에서의 ID식이거든. 요 식 기억나지, 여러분들? 나도 떠들면 알지, 너. 자, 저기에서 뭔 일이 발생하냐면은 나는 숫자로 합시다. 여기가 채널 렌스를 나는 1마이크로미터를 해놨어요. 그래서 L에다가 1을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핀치오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L1에서 L까지 이 길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면서 이제는 실제 채널 길이를 1에서 L1까지로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제로에서 L까지로 했던 것보다 채널 렌스가 짧아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L1 이 길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는 거지. 원래보다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결과식인 드레인 커넌트 ID가 어떻게 해요?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냐면요. 자, 세츄레이션 식에서는 드레인 전압이 무관하게 리니어됐다가 여기서 일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여기서 드레인 전압이 늘어날수록 공기중이 늘어나. 그러면 채널 렌스가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면 여기에서 이 값이 점점 작아지면은 ID 값이 점점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직선 아니 점선으로 이제 평평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약간 서서히 약간 늘어나.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해? 그래서 실제로 난 이렇게 점선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식. 그러니까 드레인 전압을 더 늘려줄수록 이만큼 조금씩 더 커지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약간 좀 보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이렇게 바꿔줘요. ID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앞에 썼던 스튜션 식이 있어. 그건데 거기다가 1 플러스 람다 VDS라는 거를 더해줘. 만약에 람다 VDS가 없으면은 곱하기 1이니까 원래 그 식이잖아. 근데 요 항이 이건데 뒤에 항은 요거예요. VDS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이게 더 조금씩 커져. 그래서 이 람다라고 하는 거를 얼리 전압이라고 그래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걸 소리. 자,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게 평행하니까 내가 여기서 선을 그어도 이게 평행선이 되거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제 외삽을 해. 여기서 외삽을 해. 외삽을 하면 어떤 한 점에서 이 값이 어떤 나와. 이 전압을 우리가 얼리 전압이라고 그래요. 얼리 전압. 얼리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얼리 전압. 아니 만약에 이런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채널 길이 변조 이런 효과가 없으면은 얼리 전압은 무한대야. 무한대야. 없어. 근데 세츄레이션식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겹친 지금 나오는데 이게 얼리 전압. 그래서 이 전압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꺾여 있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인데 단위는 전압의 역수값이야. 그래야지 역수에다가 전압 곱해야지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채널 렌스가 짧아지니까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랑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드레인 전압에 따른 전위 장벽의 감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약간 어려움이 중요한데 내가 본 과목 그냥 좀 이렇게 분들 이해를 돕고 좀 더 내용 많은 알찬 내용을 하려고 조금 어려운 내용을 빼고 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이 반도체가 사실은 보면은 안에 밸런스, 컨덕션 이런 에너지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굳이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요거 설명할 때 그거 없이 설명을 해보려고 했거든. 근데 못하겠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드레인 전압에 따른 전위 장벽의 감소. 자, 얘도 반도체야. 근데 타입이 다르고 이제 도핑 정도가 다른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에너지 밴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소스, 게이트, 드레인 쪽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전자들.
전자들이 여기를 넘어가서 지나가는 게 우리가 아까 채널에서 전자들이 여기를 지나서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는 어떤 이런 데를 넘어서 가야 돼요. 넘어서 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쪽을 우리가 낮춰주면은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위, 정기적 위치 에너지 장벽을 더 낮춰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채널이 길었다고 롱 채널을 합시다. 롱 채널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 특성 같은 거 줄 때 드레인 전압을 막 증가해준다 이렇게 했죠. 드레인 전압을 증가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됐던 게 드레인 전압을 가져주면요. 여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떨어져요. 이렇게 됐던 게 이 부분 떨어져요. 에너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롱 채널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채널이 짧잖아요. 짧은 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이건 롱이야. 쇼트 채널에서는요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까 여기가 더 짧은 거예요. 롱 채널일 때는 여기 길게 그리는데 쇼 채널일 때는 여기를 짧게 그려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 설명 보세요. 그러면은 드레인 전압을 낮춰주면요 이 롱 채널일 때는 여기에 별로 영향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짧아지면은 드레인 낮춰주면요 이것까지 같이 낮아져요. 같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전위 장벽이 더 낮아져 버릴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 더 낮아져 버리면은 여기 있던 전자들이 넘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쉬워지는 거. 근데 전자가 내가 넘어가는 거를 게이트로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채널이 짧아지면서 드레인 때문에 막 영향을 받고 전자들이 막 저기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막 넘어가고 있어. 자, 그런 게 우리가 트랜스퍼 커브를 측정을 하면요 우리 눈에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자, 로그 스케일로 나타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채널 랭스를 롱 채널이나 숏 채널을 줄이고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L 줄어들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오기를 지금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점선차. 아직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드레인에 의해서 전위 장벽이 낮아져가지고 전자들이 막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아직 가지마 하는데 가고 있어요. 현실은. 그러면요 아직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전류가 막 이렇게 많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BARRI이 낮아진다. 로어링 같고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로어링 현상이 그리고 줄여가지고 이거를 DIBL 비불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불 현상. 구글에서나 여러분들이 이쪽 카메라 안 돌리고 얘기할게요. 모스펫 비불 그럼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건 이미지. 롱 채널 녹색이었을 때는 드레인 전압을 더 크게 해도 이쪽이 낮아지는 게 없었는데 채널이 짧아지면요 같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흐르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채널 벌써 형성돼가지고 전류가 막 흘러버려요. 자, 그러면은 오프 전류가 커지는데 오프 전류가 커지면은 오프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오프 전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가 바뀌면 하나가 문제 생기면요 그 하나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연관된 다른 것들이 다 막 문제 생기거든. 자, 우리 네 가지 파라미터라고 했을 때 subthreshold 스윙 값이 있다 그랬죠. 몇백 밀리볼트 퍼 디케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는데 자, 실선과 점선이 있습니다.
둘 중에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이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은? 실선과 점선. 어? 점선? 뒤에서 웃고 있어. 실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딱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짝 쓸수록 좋은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극단적으로 지난주나 이번 주에 이해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했어. 근데 실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드레인 전압 더 높여서 해보니까 드레인 예를 들어서 이거를 0.1V라고 해봅시다. 0.1V고 롱 채널이야. 얘는 숏 채널이야. 근데 같은 길이의 숏 채널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1.0V로 바꿨어요. 드레인 전압을 더 크게 준 거죠. 그럼 이 디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1V로 높였으니까 전류는 더 많이 흐르는데 오프가 막 흘러버려. 그럼 오프 흘러버리면 여기가 흘러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윙 값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90mV per decade라고 했으면은 얘는 90mV보다 더 큰 예를 들어서 120mV per decade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90mV per decade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몇이라고 했어요? 60. 그래서 60보다 더 낮추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뭐 네거티브 캐피시터스나 근데 그건 이 과목법을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작을수록 좋아. 스윙 값. 오프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점선이랑 실선이랑 어떤 게 더 잘 성능이 좋은 거냐면요. 실선이 더 좋은 거예요. 온과 얘가 전류가 하니까 온, 얘가 안 하니까 오프. 온, 오프 차이가 여러분들 명확하게 팍팍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었잖아.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온 오프 커런트 레이쇼가 되게 낮은 거지. 전멸비가. 온 커런트는 똑같은데 오프 커런트가 너무 많이 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뭐 좀 하나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생떼를 볼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들어간다고? 15개씩 들어간다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하나당 전류 차이, 커런트 차이가 이만큼 나는 게 곱하기 10억 개 해봐. 그러면 내 배터리 다 닳아버리지. 아침에 충전해서 나왔는데 나 이렇게 만든 제품 사서 썼어. 팔지도 않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침에 통화하고 했는데 오전 수업하려고 이제 10시 돼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이제 빨간색입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디블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디블이 영어로 데블이 악마잖아, 악마. D-E-V-I-L. 근데 발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업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데블, 디블 그냥 불러. 그래서 지금 그렸던 실선 점선 그림들을 여러분들 채널 기대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울 현상에서 어떻게 오프 전류 값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 우리가 기울 현상이라고 합니다. 펀치스루. 자, 펀치스루는 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잠깐 그림을 한 30초, 그리라면 한 30초 잠깐 보고 있어 보세요. 점심도 부실하게 먹고 오늘도 경과로 ASMR 너무
자, 우리가 그래서 엠모스 이네스 제일 쉬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게이트 나업을 연몰트로 해놨어요. 그럼 채널 지금 돼 있었는 데 있어? 이네스 먼트는? 게이트 연몰트는? 안 돼. 이런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게이트 연몰트 안 누르고 있어. 그래서 아직 운동장을 밑인데 그냥 공필증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표시하려고 그게 회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N+P 접합이니까 여기도 공필증이 있고 여기도 공필증이 있어. 여기도 공필증인데 공필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드레인트랍을 내가 또 이게 점점 더 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필증의 폭이 더 늘어나겠죠. 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V를 했는데 이만큼 있어. 근데 지금 또 이제 드레인을 2V를 하니까 공필증이 더 커졌어. 3V를 했는데 이제 공필증이 더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널 이게 멀었어. 만약에 멀었어. 롱 채널이야. 그러면은 여기 아직 내가 무턱스랑 이하여도 이걸 막 늘린다고 해도 이게 아직 만날 건 없어요. 그럼 채널 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 채널이 이게 짧은데 내가 아직 나는 게이트로 무턱저랑 미치어가지고 아직 채널을 형성 안 했어. 그런데도 드레인 전압이 커져버리면은 이게 막 커지다가 얘네들이 이제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만나는 순간. 근데 이거 안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걸려있다고 그랬었죠. 공필주 안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다고 그랬죠. 지금 딱 만나버리면요. 여기 나는 여기 아직 채널을 형성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던 전류에 기여하는 여기 있던 이제 전자들이요. 이 필드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버려요. 푹 가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이쪽이 아니라 그냥 가버린 거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른 거거든. 나는 아직 무턱처럼 밑이었었는데 드레인지랑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전류가 흘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펀치 스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인쇄 복사실 가면 펀치 툭툭 뚫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그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처음에 배우면은 핀치오프랑 헷갈리거든. 핀치오프, 펀치스로 헷갈리거든. 근데 둘이 서로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데 전류가 확 흘러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영상 망했거든. 촬영하는 게 지금 좀 더 여기 보고 막 했거든. 그 3월 말이나 뭐 앞반 했던 거 보면은 같은 내용 내가 말했거든. 그걸로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펀치 수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런 거를 이제 나는 그냥 나이브한 마음으로 채널 말씀만 줄였는데 사람 뭐 새가슴 만들니 깜짝깜짝 놀랐는지 제가 버려지 이런 일이 벌써 옛날부터 벌어졌어요. 펀치 수리 현상도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도핑 농도가 높으면은 공필증의 폭이 좁죠. 도핑 농도가 높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판에 도핑 농도가 좀 높으면요. 공필증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판 농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로고 자체를 너무 깊게 만들지 말고요. 조금만 얕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만들 때 이제 도핑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 도펀트를 얼마나 깊게 넣어주느냐 그런 거랑 관계돼요. 여기를 얕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 없어집니다. 이런 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 사이드월 형성한다. 그래서 LDD 층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스 드레인을 제일 처음에 N+로 만들지 않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도핑을 안 시키고 N 정도를 이렇게 도핑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이제 절연층을 깔고요. 그 다음에 절연층을 깎아주면은 다 깎이다가 요 부분만 남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낳게 되는데 이건 아직 안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에다가 다시 도펀트를 N 도펀트를 많이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N뿔이 되고요. 여기는 N, 여기 N뿔이 되고요. 이렇게 도핑 농도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옆에 이렇게 벽을 세웠다 그래갖고 사이드 월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스펫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 옆에서 보면은 옆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모양들이 있죠. 그게 지금 좀 전에 봤던 사이드 월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 정도 알아야죠. 이 페이지 중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 렌스만 줄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많이 늘 줄 알았는데 속도도 빨라지고 신호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 렌스를 줄였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게이트만으로 컨트롤을 하고 싶어. 근데 게이트만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다른 현상들이 막 일어나. 특별히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좀 현상들이 쇼채널 이펙트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려면은 만약에 채널이 형성된 이 기판의 두께가 얇으면 된다. 채널 이 두께가 얇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회색이 반도체, 그 실리콘 반도체거든요. 회색 부분을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이런 웨이퍼가 있거든. 얇게 만들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좀 효과가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기판 자체가 가격이 그냥 우리가 있던 실리콘 이런 기판보다 가격이 한 10배가 비싸. 그러니까 이거 계속 못해. 근데 핵심은 게이트 컨트롤이거든. 게이트에다가 내가 전압 줘가지고 이제 온오프를 이제 완전히 제어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냐. 사장님 그러면 이제 게이트를 위에다만 주지 마시고 밑에다가 주시죠. 그러면은 이 밝은 노란색 부분이 채널인데 소스 드레인 사이에 여기 노란색이 채널인데 위아래에다가 전압을 가해주면은 게이트에 의해서 제어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오 되네. 그렇게 해봤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채널가 점점 좀 짧아지니까 또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자. 3차원으로 만들자. 3차원. 그런데 자 보세요. 소스 드레인이 주황색이 있고 소스 드레인 사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판때기 보이나요? 세워져 있는 주황색. 여기가 채널이거든. 근데 그 채널을 그 위에다가 게이트를요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덮어버려요. 3차원으로. 그렇게 하면은 한쪽에서만 게이트 전압을 가해주는 게 아니라 이쪽도 아니라 세 면에서 게이트 전압을 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제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핀펫이라고 하죠. 핀펫. 내가 뭘 그릴 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상원형으로 샤크 맞죠. 지느러미가 영어로 뭐야? 스펠링? 핀, F이 송저죠. 샤크의 지느러미는 샥스핀이지. 샥스핀이 중국집에 있는 그 샥스핀. 얘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샥스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면에서 뭘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에서 보면은 이거 있고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세면에서 감싸고 있는 모양이 나오죠. 한 면, 두 면, 세 면. 그래서 이거를 FET는 여러분들 모스펫에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FIN, FET, 핀펫이라고 해요. 핀펫 구조. 그래서 이런 거 만들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3차원으로. 이거에 비해서는 3차원으로 뭘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실리콘을 이렇게 3차원으로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기 어렵겠지.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게 회사 기술력이거든. 근데 저 구조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TS라고 해서 걔만 있는 TS라고
제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저 구조라고 삼성에서는 저 구조로 자존심 있지 어떻게 남들이 하는 거라 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어. 제일 잘 읽는 게 여기 있네요. 플래너가 이제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기본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완전 하이테크에서는 이 구조로 하면은 채널 렉스를 물리적으로 10나노 이렇게 만들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10나노만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성능을 이제 구현을 하는데 그 구현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자.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면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핀팻 구조. 근데 삼성 같은 데서는 이걸 안 하고요. 삼성 같은 데서는요. GAA 구조. GAA는 뭐냐면은 GAA인데 얘는 뭐냐면은 지난주에 내가 쏜 거. GAA는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핀팻 구조랑 이 그림의 차이 보면은 얘는 내가 옆에서 보면은 주황색 이 반도체가 파란색 게이트에 의해서 3면이 딱 이렇게 제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3면보다 밑에까지 해가지고 4면으로 하면은 더 제어가 더 잘 되겠지.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밑에 것까지 해가지고 밑에 것까지 해서 요 주황색이 채널이고요. 전부 다 이런 값산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NW는 뭐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황색으로 될 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내면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그냥 나노 와이어라고 그냥 불러요. NW 그냥 NW라고 그냥 이름을 한 거거든요. 진짜 나눠 두께까지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GAAFET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삼성에서 3나노미터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하는 게 요런 구조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더 차세대는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얘도 무슨 약자가 있는데 개발 중인 거거든. MBC 백이라고 해요. MBC 백. 나노 와이어가 아니라 얘는 이제 평평하게 채널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좀 더 제어를 잘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좀 보면은 차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회색으로 된 데가 실리콘 반도체 채널인데요. 얘를 이제 세 면을 감싸 핀팻 구조. 근데 네 면을 감싸. 근데 이게 만약에 동그란 형태면 이제 GAA 구조고 여기가 판상 형태로 되어 있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자 채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전류가 더 많이 높아질게요. 여러 개 있어. 길이 여러 개야. 자 저항 측면에서 면적이 더 넓으면 어떻게 돼? 저항 적어지지. 더 많이 흐르거지. 그래서 3시 59분인데요. 4시 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좀만 더 합시다.